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9일 수요일 아침 8시 49분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오후 영상은 쉬고요. 내일 아침에는 정상적으로 영상 녹화합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이스라엘 전쟁이 완화가 될 수 있다. 그런 소식에 상승 마감을 한 겁니다. 유럽은 하락 마감을 했지만 아마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내용이 반영되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오후에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대부분 세계 증시는 아직까지는 답답한 이런 구간입니다. 올라야 될 때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떨어져야 될 때 아래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다시 반등을 하고, 그런 답답한 상황이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직까지는 답답한 구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구간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완화될 수 있어 라는 호재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박스권 안에서도 박스권을 지금 돌파한 척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넘어갈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을 완전히 졸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벤트가 있긴 있거든요. 중요한 이벤트 발표 후에 이 박스권을 위쪽이든지 아래쪽으로든지 붕괴시키든지 돌파한 척하든지 하지 않을까. 이슈 발표 이후에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목요일 날 밤이죠. 물가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물가지표가 중요합니다. 물가지표 발표와 동시에 박스권을 어떻게 요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은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는 답답한 구간이고, 이 횡보 중에는 얼마든지 방향성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대음봉 빡 보이면서 이 모든 걸 아래쪽으로 틀어버릴 수도 있고, 장대양봉 튀어나오면서 이걸 모든 걸 극복을 해버릴 수도 있죠. 네. 하여튼 지금 에너지가 매우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방향성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답답한 구간 아니고, 다만 이제 어젯밤에 호재가 나왔으니까 야 그럼 조금 더 오르지 않겠냐라고 이제 지금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이런 답답한 구간을 졸업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자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휴전 협상 가능성이 나왔대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급락했답니다. 휴전 협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기사도 있고요. 이스라엘이 보복 대상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폭락했다고 보는 기사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게 바이든이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군사시설을 우선 타격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유가가 빠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복 대상을 변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휴전 협상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건지, 아무튼 아니면 둘 다 섞여서 그런 건지, 일단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고,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건 뭘 의미하죠? 국제유가가 급락한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덜어진다. 장기금리가 막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장기금리가 안정되는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지금 어제 금리가 막 올라갔고 시장이 좀 부담스러워 했잖아요. 근데 금리가 떨어진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긍정적이다. 대략적으로 이런 경로로 좀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이 돌아간다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면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좀 감정적인 분석인 것 같고, 중간에 금리라는 매개체를 하나 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돈의 논리, 금융시장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는 좀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가가 어떻게 되니까 금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금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니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좀 금리나 기대감 후퇴다 이러면서 지금 좀 하락하는 과정 중이죠. 근데 아직 금리의 상승이 끝났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시장의 저점이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아무래도 저점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도 목요일날 물가지표를 보고 나서 확인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답답한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되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헤드라인이기도 합니다. 유가 폭락의 위험 선호가 회복됐다, 나스닥이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나머지는 특별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요거는 좀 갖다 붙이는 느낌이긴 한데, 어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어떤 부양책을 더 내놨는데, 부양책이 우리의 기대치와 우리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다. 야, 부양책을 좀 강한 걸 내놨어야 되는데 너무 약하다. 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중국 증시가 급락했다라고 어제 해석하는 그런 시각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이 약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급락했다라고 그렇게 연결시키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참고로 뭐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뭐 이런 내용 없이도 그냥 이제 중국 증시는 하도 많이 올랐으니까 한 번쯤 좀 조정받을 때가 되긴 됐죠. 그리고 뭐 중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니 국제유가도 조정받는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상한 점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재료도 있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그냥 이거는 가볍게 알고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 분위기는 좋았고요. 계속해서 미국 증시 분위기는 뜨끈뜨끈합니다. 익스트림 그리드, 극심한 탐욕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탐욕의 끝자락에서 좀만 더 하면 극심한 탐욕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경제지표 발표나 이런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밤에도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오늘 밤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없고, 저기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경제지표 발표는 아니지만은 지금 채권 시장이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 10년물 국채 입찰은 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 있네요. 하여튼 10년물 국채 입찰이 그 한국 시간으로 아마 새벽 2시쯤인가? 아니면 새벽 1시쯤인가 될 겁니다. 이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나마 좀 눈에 띄는 이벤트네요. 평상시엔 안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다시 금리가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상황이니까 저거를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저 채권 입찰이고 뭐고 간에 그 목요일날 밤입니다. 목요일날 밤에 발표 예정인 그 물가지표 요거거든요. CPI가 가장 사실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내용 좀 자세히 볼게요. 자, 미국 증시 일단 다 상승 마감을 했다. 다만 이제 금리 상승이 아직 금리의 고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이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지 러셀 지수는 좀 부진했다 이거고요. 2거래일 연속으로 엔비디아의 급등이 눈에 띕니다.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좀 탄력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눈에 띄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도 좀 어거지로 끌려 올라온 듯한 느낌인데,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은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아직까지 단기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만 매우 강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혼자서 시장을 다 이끌고 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폭락하면서 에너지 섹터만 빨간불이 들어왔고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째 상승 종목 수가 좀 부진합니다. 아무래도 빅테크의 쏠림이 좀 나타나서 그런지 상승 종목 수가 좀 부진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아무튼 우리가 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은 사실 나스닥은 자체의 실적이 좋고 뭐 성장성이 좋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올라가는 주식이라서 사실 지금 금리나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주식은 아니란 말이죠. 사실 그래서 뭐 저의 일단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 그래요.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되기 때문에 이 고금리의 허덕이는 러셀 지수나 중소형주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은, 이게 솔직히 목요일날 발표되는 그 물가지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이미 돈 잘 벌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사실 금리 인하고 뭐고 미국 경제고 뭐고 사실 경기 침체만 아니면은 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지 일단 나스닥은 일단 계속해서 뭐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근데 어쨌든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고금리고 뭐고 간에 엔비디아하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잘 올라가면서 나스닥을 계속해서 견인하긴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AI 고평가 논란도 있고 S&P가 퍼가 21, 22 사이에 있답니다. 굉장히 좀 높죠.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보면은 어쨌든 지금 쉽게 뭐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힘을 거의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3주 가까이를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무조건 어떤 방향성, 이거 무조건 위로 올라가
라고 이렇게 아니면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라는 이런 이 딱 고정된 생각을 갖고 지켜만 보기에는 좀 위험성이 많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쨌든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솔직히 물가지표하고 나스닥하고 뭔 상관이냐 싶긴 한데, 일단 그런 생각을 좀 잊고, 일단 그런 생각을 좀 넣어놓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단 차트 상황만 좀 집중하면서 시장을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뭐 계속해서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심증이에요, 심증. 심증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빠지려나라는 게 일단 잘 빠지기 어려울 텐데, 혹은 여기서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일단 중기적으로 미국 대선까지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죠? 미국 경제 좋다고 하고 부양책도 쓴다고 하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가 워낙 많이 빠져갖고 삼성전자가 지금 개박살 나 있는 상황을 보면은 삼성전자도 솔직히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는 세계 증시도 좀 반등을 하지 않겠냐, 이제 좀 한동안은 평화롭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그냥 막연한 그런 아이디어만 갖고 막 지르기에는 조금 좀 이제 그죠,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심증상은 일단은 저는 좀 좋게는 보는데요. 아무튼 그건 심증이고, 매수세가 나와야지 뭘 매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고, 이야기 잠깐 샜네요, 그죠? 그렇다고요. 지금 삼성전자나 코스피 같은 걸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인데, 이 정도면은 솔직히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일부 이제 분석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 정도 주가면은 뭐 내년에도 적자 때 뭐 내년에 안 좋은 실적까지 미리 앞당겨서 반영을 한 정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정도면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긴 한데, 근데 아직도 바닥이 안 나왔어요. 의미 있는 매수세, 장대 양봉 하나를 확인하면 되는데, 나 이제 그만 빠지고 반등을 하겠어라는 그 신호를 아직까지 몇 달째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지금 여기서 막 매수하기도 좀 뭐해요, 그죠? 뭐 물론 분할로 난 찔끔찔끔 모아가겠다, 뭐 그런 거는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일단 저의 투자 성향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요. 하여튼 의미 있는 매수세를 확인하지 못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인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코스피도 자동적으로 반등이 늦어지고 그런 겁니다. 코스피도 어제 뭐 말씀드렸지만 겨우 단기 바닥만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만 좀 제한적인 상황이지, 이게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 상황이죠. 그 와중에 이제 그 와중에 뭐 코스피가 소외되고, 그 와중에 이제 코스닥은 좀 요즘 단기적으로 잘 나가고 있지만, 코스닥은 워낙 장기적인 건강 상태가 이미 훼손된 친구라서 그렇게 좋게 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코스피가 만약에 탄력적으로 반등하고 다시 삼성전자가 힘을 쓰면은 코스닥은 박살날 수도 있죠.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가 급등하는데 코스닥이 지 혼자 폭락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소외되거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코스닥이 소외되는 신호도 좀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코스피도 매력적이긴 한데 급등하겠다 뭐 그런 양봉을 보이지도 않고, 삼성전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조금 좀 애매합니다. 채권 입장에서도 그래요. 분명히 이 정도면 매력적이긴 한데, 그죠? 이거 30년물 선물입니다. 중요한 어떤 지지선, 추세선, 121선 부근 거의 다 왔습니다. 매력적인 가격이긴 한데요. 매수세가 아직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뭐가 좀 애매하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살아나면서 채권도 올라가고,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활활 타오르면서 주식시장도 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럴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눈에 띄는 그런 트리거, 그죠? 방아쇠가 아직 쏴지지 않은 겁니다. 아직 그런 트리거가 없는 겁니다. 좀 이야기가 샜습니다. 하여튼 다시 이제 미국 증시 본장 내용 좀 잘 살펴보자면요. 혼조한 구간 안에서 전일 하락을 뒤집었으니까 또 다시 일단 좋게 봐줄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딱 봐도 알 수가 있죠. 어젯밤에는 다시 이제 30분봉으로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2140 정도 됩니다. 2140이 뭐냐면은 11선에 해당하는, 일봉에서 11선이 지나가는 자리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젯밤에 장 초반에 개장하자마자 이 자리를 돌파한 차겠죠.
그래서 이 다음번 마디 가격이 대략적으로 저기 2270 정도가 다음번 마디 가격 저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살짝 넘어가는 모습인데 사실 이런 거를 안착이라고 하긴 조금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이 2270이 안착됐는지는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다음번 마디 가격까지 도달을 했다. 11선 돌파 안착하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진한 오렌지색 선, 이게 이제 5일선에 해당한다라 말씀드렸는데, 5일선도 아래쪽으로 기울다가 머리를 위쪽으로 들고 있고, 그리고 11선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착을 해버렸고, 다시 좀 매수세가 등장했다,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좋게 본다. 만약에 이제 이 상황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가려면은 뭐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죠. 왜냐면 아직 박스권이고 2270이 저항이니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엔 30분봉에서 있는 61선 부근 자리까지 뭐 조정 나오는 거 이런 거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믿는다면은 61선까지 왔을 때 눌림시 매수 뭐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근데 일단 물가지표 발표 전까지는 좀 계속 답답하지 않겠냐. 뭔가 좀 이런 뭐 딱 어떤 지지선에 오면 매수하고 이런 전략들이 어쨌든 답답한 박스권이기 때문에 뭐 잘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은 또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또 바뀌어 있는데,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오늘 밤에 또 찔끔 하락하면 이 모양이 또 확 달라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고개를 들고 있던 이 5일선에 해당하는 이 진한 오렌지색 선이 다시 오늘 밤에 삐끗하면은 아래쪽으로 얼마든 기울기를 훅 다시 머리를 아래쪽으로 훅 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금 5거래일 동안 이제 여기서 답답한 구간 안에서 기었기 때문에 여기서 찔끔 올라도 찔끔 내려도 이 기울기들은 확확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결론적으로는 일단 혼조한 구간이다. 다만 이제 어젯밤에 상승 마감을 했으니 어젯밤에 중요한 저항들 5일선, 11선들을 살리는 모습이 보였으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근데 박스권이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S&P 지수 30분 봉인데요. 얘도 그냥 이제 박스권입니다. 얘도 뭐 공통적으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선에 해당하는 자리가 어디 갔더라? 11선에 해당하는 자리가 요거죠. 여기선 회색선이네요. 이것도 넘어섰고 5일선도 넘어섰으니 일단 좋게는 볼 수 있는데 답답한 구간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어젯밤에 올랐으니까요. 다만 근데 좀 여전히 부담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변동성 지수가 어젯밤에 이제 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4%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변동성 지수 4% 하락한 거로는 좀 이걸로는 좀 모자랍니다. 변동성 지수 분봉을 좀 잠깐 보자면요. 변동성 지수는 아니고 이제 변동성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분봉을 보자면은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나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가겠어 라는 그런 건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탄력적으로 이렇게 잘 올라가는 모습이고 상승 중에 조정이 나온 거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상승을 죽이겠다라는 강력한 장대 음봉을 확인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좀 물론 살아있다는 게 무조건 뭐 주식시장의 악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좀 경계는 해야 되겠다. S&P 지수가 잘 올라가고 있지만 박스권이다. 아직까지 불씨는 살아있다. 경계의 필요가 있다. 일단 저도 그래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일단 좀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자리가 워낙 기술적으로 중기 장기적으로 중요한 자리니까 쉽게 안심을 하지 못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혹시나 목요일날 물가지표가 높게 나오면은 다 같이 박살날 텐데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 더군다나 뭐 주식 고평가 논란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그 중장기적인 고점이 낼 수도 있겠죠. 그런 점을 좀 계속해서 경계를 하면서 보고 있다 이겁니다. 엔비디아 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온 추세선에 지금 또다시 터치를 했습니다. 저항입니다. 상승 탄력 둔화를 일단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젯밤 엔비디아는 이제 원웨이 상승을 한 거거든요. 갭 상승 출발해서 이 상승률을 하루 종일 유지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고 하루 종일 강하게 올랐으니까 원웨이 상승으로 볼 수가 있겠고, 원웨이 상승을 하면서 어떤 아래에서 내려오던 위에서 내려오던 이런 추세선들을 극복하는 모습은 좋은데 극복을 하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쭈루시 올라오는 다양한 추세선들이 있습니다. 이 추세선에 지금 이제 또 터치를 했거든요. 이 좀 부담스러운 라인입니다. 지난번에 추세선 맞고 한번 조정이 나왔었고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어쨌든 좀 부담스러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말씀드렸죠. 여기가 저항이다.
저항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주식이 하락하는 건 아니죠. 그죠? 저항임을 의식하고 거기서 비리비리하는 난 못 간다라는 모습이 나와야 뭐 하방 베팅이고 아래쪽으로 가는 걸 생각을 하는 거지. 일단 아직까지는 매도세는 안 보이니까 아직까지 좋게 봐주긴 하는데 저항에 걸리긴 했습니다. 좀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이제 경계해야 될 점들 중에 하나인 거죠. 경계해야 될 리스트에 변동성이 살아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저항에 터치했다라는 건 이제 경계해야 될 점 하나의 포인트에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 좀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어젯밤에 반등을 했지만 이거 의미 있는 반등이라 볼 수 있을까요? 더 훅 올라와야죠. 더 훅 올라와야지. 이런 거는 뭐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다. 그냥 어떤 중요한 일봉에서 중요한 지지선이 중요한 어떤 이평선 같은 게 올라오니까 여기에 터치하고 자연 반등을 한 것이지 이게 지난번 하락을 뒤집어 버리는 다시 상승을 만드는 그런 양봉은 아닌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예요. 이미 꺾였죠. 다중 고점형을 이미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60일 전도 꺾여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추세가 위험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뭐 죽어 있고 좀 위험하다. 30분봉 이런 걸 봐도 아래쪽으로 축축 처지고 있고 이걸 의미 있게 극복하겠다 이런 양봉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습니다. 얘도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으나 문제는 이제 의미 있는 매수세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경계해야 됩니다. 애플까지 좀 볼게요. 애플 보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애플도 좀 불안한 거죠.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물론 5일선 위에 다시 올라온 건 좋은데 이런 양봉 하나로 이 지난번 이 하락을 극복을 했다라고 하긴 좀 그렇죠. 물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보단 건전하지만은 차트가 근데 여전히 좀 다중고점형의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걸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겁니다. 경계의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애플 분봉으로 봐도 아래쪽으로 찔찔찔찔찔 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요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지수 좀 볼게요. 반도체 지수도 보시다시피 상승 마감하고 있죠. 엔비디아 덕분에 가장 강한 모습. 하여튼 요즘 반도체가 가장 깔끔하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 잘못되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뭐 얘는 가장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얘는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뭐 경계해야 될 점들을 몇 가지 좀 봤죠. 저기 아까 나스닥 분봉에서 좀 말씀을 안 드린 거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요. 제가 이제 지난번과 좀 비교를 해보자로 말씀드렸죠. 이때가 언제냐면 8월 말 9월 초입니다. 8월 말 9월 초. 그때도 지금과 비스무리하게 약간 그 답답한 구간하는 횡보를 하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훅 자빠진 사례잖아요.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쪽 패턴을 좀 참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자리인데 사실 그때와 지금과 좀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점이 이렇게 좀 계속해서 꾸준히 한 번씩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 고점도 꾸준히 이렇게 낮추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다? 이번에는 지금 박스권 안에서 저점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저점이 은근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점도 은근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일단 뭐 어젯밤에 올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점도 있는데 이런 점들은 5일선이 이렇게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겁니다. 그죠? 지금 아직까지 시장은 좀 강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낮 시간에 한국 증시 열려 있을 때 시간 외에서 얘가 버틴 거죠. 여기서 그냥 훅 자빠져갖고 저점이 낮아졌었더라면은 그러면 이 5일선의 기울기가 훼손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점에서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 겁니다. 근데 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상황에서 이 보시면 힘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모든 이평선들이 다 여기 모여 있잖아요. 이게 에너지가 한 번에 훅 아래쪽으로나 훅 위쪽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본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지금 일단 어떤 뭐 강력한 매도세 이런 건 일단은 지난번에 하루 나오고 나서 잘 극복하고 나서 일단 매도세 이런 강력한 게 일단 잘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답하고 있죠. 계속 답답한 상황이죠.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 시장 잘 빠지고 있는데 어젯밤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 채권 시장도 약간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걸로 됩니까? 이걸로 아직 안 되죠. 아직
매수를 하기에는 근거가 조금 모자랍니다. 물론 지지선 부근에 올라오긴 했지만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바닥을 다지는데 좀 어느 정도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 채권 시장 어제 살짝 반등을 했으나 이 큰 분봉에서 보신 이런 큰 하락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매수를 잡기는 좀 아직은 이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로화 약세 나왔죠. 그러니까 어젯밤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달러 강세가 지금까지 함께 진행이 됐었는데 달러가 살짝 약하긴 했으나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유로화도 이 바닥을 다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달러 강세 그리고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일단 아직까지는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부진 이런 걸로 인해서 구리 가격은 구리는 그저 이미 아래쪽으로 꺾였죠. 이미 아래쪽으로 꺾인 거고 의미 있는 매도세가 언제 나왔다? 여기서 의미 있는 매도세 나왔고 그리고 좋은 지표들 나오면서 여기서 상승 시도를 했으나 못 올라갔다. 여기서 하락이 좀 굳혀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 하락하겠어. 그런 신호들이 이제 어젯밤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구리 가격은 꺾였다. 중국 증시도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중국은 워낙 부양책을 또 쓰고 있으니까 중국 주식은 좀 다를지도 모르죠. 구리는 꺾인 겁니다. 중국 주식은 아직 꺾인 게 아니죠. 그죠? 국제유가 보겠습니다. 어젯밤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의 관점이죠. 아직까지는 한 번 정도는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국제유가가 이제 어느 자리에 걸린 거냐면은 이렇게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를 확인하는 그런 자리에서 급락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 차트는 지금 코스닥과도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코스닥도 이런 지금 중장기적으로 어떤 중요한 저항 자리에 살짝 걸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입니다. 이 이평선 색깔들이 좀씩 달라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무거운 어떤 중장기적인 추세를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 이런 거 좀 자세히 보시자면은 좀 아직까지는 조정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이평선들 간의 이격을 줄이는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줄이는 정도의 조정이 나왔다라고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제유가는 일단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다. 더 올라갈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국제유가가 여기서 갑자기 죽겠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밤에 여기서 한 4% 이 정도 가까이 대폭락을 하거나 그러면은 좀 갑작스럽게 하락을 하고 싶은 그런 의미 있는 매도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겠죠. 하여튼 금값도 슬슬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값도 찔끔찔끔 더럽게 하더니 기초 체력이 좋아가지고 잘 안 빠지더니만 결과적으로 나스닥 8월 말 9월 초 그 시세에 보여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고점이 찔찔찔찔찔 낮아지고 저점이 찔찔찔찔 낮아지더니 결과적으로 아래쪽으로 좀 가볼게 라는 그런 신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금으로 수익 내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확보하실 때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